여러분 안녕하세요. 썰마마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다닐 때 동경지사장으로 15년간 재직하면서 총 17건의 외국 회사와 기술 제휴를 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자본금이 작은 삼원회사 소속으로서 동경지사장으로 나가 있다 하여도 북치면서 장구까지 때려야 했지요. 즉 영업부터 엔지니어링, 통역 업무까지 30대 후반의 여성인 저 혼자 다 처리했습니다. 사원으로는 리타이어된 60세의 고모님 한 분이 계셨을 뿐이지요. 100명도 안 되는 소기업인 우리 한국 본사와 제가 맺은 기술 제휴는 주로 외국 5대 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은 실적이었습니다. 회사 이름만 들어도 세계인들이 다 아는 N그룹사와 한국의 중소기업인 우리 회사와의 기술 제휴는 소기업이 해낸 일로서 당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큰 이슈였고 또 저의 실력도 자타가 인정해주던 시기이기도 했지요. 17건의 기술 제휴를 전부 소개할 수는 없고 대표로 한 가지 N그룹사와 기술 제휴를 맺었던 사연을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N그룹사를 방문하여 3시간이나 브리핑을 했지요. 당시 홍콩에 6대 정도의 시뮬레이터 입찰 공고가 떴는데 우리 회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자는 것이 기술 협력을 받고자 하는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미팅 끝에 나는 N그룹사와 일단 MOU를 체결하였지요. 그리고 바로 저는 대만 출장이 잡혀서 타이페이에서 오래 머물다 귀국해서 보니 N그룹사와 체결된 MOU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 한국의 5대 기업에서 장난질을 한 것이었죠. 즉 같은 동족인 우리 아군을 총질한 것입니다. 그들 주장은 삼원회사 같은 쥐새끼만한 곳과 컨소시엄을 했다가 부도 나면 큰일 난다고 N그룹사에 겁을 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헐뜯어 내가 해놓은 MOU 계약을 날려버려 준 것이지요. 더욱 본사로부터 받은 정보는 이미 한국 N그룹사와 에이전트 계약까지 체결하여 홍콩 시뮬레이터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라고 분해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출신이라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모였지요. 그것도 N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나는 무슨 사쿠라 뻥도 아니고 그동안 내 노고가 코미디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N그룹의 담당 부장한테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려고 전화를 일주일 내내 걸어도 쉬는 날이다, 외근 나갔다 하면서 피하는 것이었죠. 나는 회사 고모님을 모시고 직접 N그룹을 찾아갔습니다. N그룹사 출입구에 새벽 6시에 도착하여 현관에 서서 담당 부장이 출근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출근하는 회사원들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무려 2시간 넘게 기다리자 8시 조금 지나서 부장의 모습이 보였지요. 저는 콩나물 시루 같은 인파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열심히 걷고 있는 그 부장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나를 알아본 부장은 순식간에 자지러지게 놀라서 하는 말이 지사장님? 왜 예약도 없이 방문을 했습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웃으면서 아니 사람을 만나러 와야 예약도 하지요. 개 한 마리를 만나러 오면서도 예약질을 합니까? 고 참았던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담당 부장은 몹시 당황하면서 안으로 어서 들어가시지요. 나는 그렇게 회의실로 안내되어 담당 부장과 마주 앉아서 MOU 계약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또 밀어붙였지요. 부장님, 이 MOU 계약서는 심심하셔서 부장님이 그냥 쓰신 연애 편지인가요? 라고 첫말부터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전화는 왜 피하시는 겁니까? 이 계약은 부장님의 개인 집안일이 아니라 기 N그룹사의 얼굴입니다. 부장님 회사는 약속을 이런 식으로 지키십니까? 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부장님의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한국 어느 5대 기업에서 홍콩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와서 담당 부장은 이미 삼원회사와 MOU 체결을 하였다고 거절의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입찰 뜬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어떤 회사와 체결을 끝냈느냐고 못 믿어 하여 삼원회사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팩스로 삼원이란 그런 회사는 한국에 없다고 문서가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담당 부장은 팩스 문서를 보고 깜짝 놀라 저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저도 대만 출장 중이고 당신은 휴대폰이 아니고 삐삐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본사로 전화를 했는데 영어든 일본말이든 말을 걸면 여직원이 놀래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그 다음 아무도 피드백 전화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하지요. 우리 본사 사무실에 직원이라고는 3명뿐이니까요. 할 수 없이 담당 부장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삼원 회사를 확인해보고 회사가 홈페이지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직 MOU 단계니까 무시하고 새롭게 다른 기업과 컨소 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 삼성동에 무역센터에 입주한 건실한 회사인데 무역센터에 입주해 있는 회사를 유령회사로 판단한 것은 부장님의 경솔함입니다. 저는 그런 부장님의 경솔함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국제 비즈니스 한다는 회사가 홈피 하나 없어가지고 2가지 안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새롭게 한국에 에이전트를 맺은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양해를 얻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와 맺은 MOU 체결 날짜를 확인시켜 드리면서 삼원이 귀사보다 선순위인데 귀사의 잘못된 정보로 트러블이 생겼으니 우리 모두 한 발씩만 양보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제 결론은 한국 5대 기업과 귀사 그리고 우리 회사가 3곳이 합동으로 컨소를 이루어 입찰을 들어가게 각사의 아이템을 분리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저희 회사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MOU가 연락도 없이 취소되었는지 귀사 경영진들에게 제가 납득이 가는 답을 듣겠습니다. 나의 무단 방문 결과는 N그룹사의 담당 부장 정결 처리로 에이전트 계약은 무사히 조인식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계약 조인을 위하여 본사 사장님을 모시고 고모님 등 3명이 N그룹사를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N그룹사에서는 중역들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악수를 청해와서 나는 얼른 본사 사장님 뒤로 피하면서 사장님이 먼저 악수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을 그냥 지나쳐 저한테 악수를 먼저 청하면서 중역 전원이 돌려가면서 저한테 먼저 악수를 청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사장님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 상황이 저도 레이디 퍼스트도 아니고 비즈니스로는 좀 민망했습니다. N그룹사는 공장에서 미국 라사와 공동 개발 중인 우주정거장의 자이로 개발 부분도 견학을 시켜주었죠. 그 N그룹사 중역 3명의 친절한 안내도 저는 불편했던 게 본사 사장님은 눈에 튀게 저보다 뒷전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동경 긴자 고급 요리집에 준비된 저녁 회식조차도 요리는 물론 와인 초이스까지 저한테 시켜가면서 본사 사장님은 저보다 한 랑크 떨어진 예우를 해주는 황당한 일은
결코 저한테는 악수였으며 또 다른 재앙을 잉태시켜 주었지요. 당시 우리 같은 작은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N그룹과의 기술 제휴는 매스컴을 탈 만한 정도의 큰 이슈였지요. 한국 업계에서는 빗발치게 사장님께 전화가 걸려가서 대단하다고 노하우 좀 공개해달라고 난리들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던 3개월 후에 저는 여느 때처럼 한국 본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장님의 조카 김 전무님이 아주 반색을 하며 따로 좀 보자고 하여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생각하면서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사장님, 사장님께서 제 삼촌이신 건 아시지요? 네. 그럼요. 알고 있죠. 저 사실은 사장님과도 이야기가 끝났는데 지사장님 이달 말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아니요.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냥 지사장이 무서워서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회사에서 토사구팽을 당한 거네요. 사장님 좀 뵙고 사직서를 좀 쓰면 안 될까요? 사장님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그 아실만한 분이 친인척 아닌 이상 대한민국 중소기업에서는 못 크십니다. 사장님, 자기가 양심상 직접 나를 못 자르고 조카 시켜서 한 치사한 해고 방법은 나는 용서하기가 힘들었지만 어쩌겠습니까? 나가라는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김 전무가 챙겨주는 3개월분 해고 수당을 손에 쥔 나는 토사구팽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한 것이죠. 저는 쓸개 맛을 그렇게 한번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해고가 돼서 가서 차린 동업편이 지난번 유튜브 썰마마에서 올린 50억 벌기 회사 창업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어서 그렇게 내가 토사구팽을 당하고 6개월도 못 가서부터 사장님은 직원들을 우리 집으로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저를 설득하러 사장님이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왔지요. 끈질기게 찾아오는 이유로는 제가 그 15년 동안 삼원회사와 외국 회사 간에 체결된 여러 개의 에이전트 계약이 단 한 군데도 종료기간 연장을 안 해준다는 사정입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안 되고 오히려 에이전트사로부터 받는 통지는 우리는 귀사를 보고 에이전트를 맺은 것이 아니라 지사장의 인간됨과 열정 그리고 책임감을 신뢰하여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사장이 귀사를 사직했으므로 더 이상 계약 연장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는 서면만 반복해서 와서 회사가 정말 큰일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망신살이 일보 직전이라고요. 사장님은 저에게 연봉 2,400만 원 주던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작았던 것 같으시다며 다시 돌아오면 억대 연봉으로 올려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삼원회사에 있었던 정을 봐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셨습니다. 사장님, 저한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 우물물이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침을 뱉어도 목이 마르면 다시 찾는 법이에요, 지사장. 목이 말라서 다시 찾은 쪽은 사장님 같은데요. 저는 나를 자를 때 사장님이 직접 자른 것도 아니고 치사하게 조카시켜서 잘릴 때 느꼈던 배신감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같이 보낸 사장님의 눈동자에서 처음으로 눈물도 보았지요. 나도 세 사람이 새로운 회사를 창업한 후 놀란 것은
내 회사로 에이전트들이 모두 따라오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신뢰, 그 자체가 무형의 재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나의 17건의 기술제휴계약 체결에 비법을 지금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도 기술력이 높으니 아이템별 계약이 되겠죠. 2000년대까지는 대기업 상사들이 마스터 계약을 하면서 로컬 계약을 열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이 주로 일본이었는데 일본의 관료들은 국민 대다수에게 존경을 받고 있지요. 저는 그런 문화를 조금 이용한 것입니다. 일단 본사로부터 입찰 아이템을 받으면 나는 우선 동경도청에 담당 관료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상호 이익과 비전을 브리핑하고 도청 관료에게 기업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럼 도청 관료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에서는 시작부터 대충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는 데까지 나는 50%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업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프리젠테이션인데 자료를 아주 성의껏 잘 만들어서 나머지 계약 체결 시까지의 브리핑 50%는 자신의 능력인 설득력이 되겠습니다. 특히 나는 신뢰를 얻는데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방식으로 5대 기업과 17건의 기술 제휴를 한 것이지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제사 이노베이터의 로케이션 장소도 동경의 국철, 사철 두 곳 다 동경도청의 추천을 받아서 현장과 컨택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리까모메 같은 국제 전시장 등 아름다운 레인보우 브릿지를 가는 무인경전철은 제사 이노베이터의 촬영 전용 전동차를 실지 영업선에 진입 허가를 받아서 투입시키고 다른 승객 탑승용 전동차와 같이 헤드웨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행중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실화 영화 제사 이노베이터에서 못다한 이야기 토사구팽 부분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썰마마 구독을 눌러두시면 차기 경험 지식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